그 다음에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제가 뭐가 좀 도움이 되실까를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염세도 좀 있으시고 그러셔서 치매가 뭔지를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치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뭐 치료 무슨 뭐 이런 거보다는요, 치매가 뭐다 그래서, 왜냐면 조금만 기억력 이상이 있으시면 나 치매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이제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치매 다음에 우리가 이제 치매 전조 증상, 치매 전 단계라고 말하는 경도 인지 기능 장애라는 게 있어요. 경도 인지 기능 장애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망증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망증이 또 뭐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선망, 이렇게 해서 선망, 이렇게 4가지를 조금 잘 구별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뭐 치료하는 거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일단 뭐가 치매고 뭐가 경도 인지 기능 장애고 뭐가 건망증이고 뭐가 선망이다, 뭐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매 이해인데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치매란 무엇이고, 그 다음에 2번째로 경도 인지 기능 장애가 무엇이고, 3번째로 건망증이 뭐고, 4번째 선망이 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아까 강신일 부치님께서 정확히 설명을 잘 해주시다가 중간에 이렇게 잘 안 들려가지고 그러는데, 신경과가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과는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서울대 출신에서 정신과 선생님들이 더블보드로 이렇게 같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세브란스 계열에서 내과 선생님들이 신경과를 이렇게 같이 더블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실제로 신경과는 내과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강신일 선생님 아시겠지만 내과 책에 신경과가 있고요. 그래서 신경과하고 이제 또 구별하셔야 되는 게 신경과가 있고 신경외과가 있고 정신과가 있고,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제 구별을 좀 제가 그냥 전문적인 거 말고요, 그냥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경과하고 신경외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외과는 어쨌든 수술한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뇌졸중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뇌졸중이 뭐냐면 한방에서 말하는 중풍이거든요. 중풍. 근데 그게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2가지가 거기가 막히거나 터지거나 그래도 어차피 그쪽 뇌가 죽기 때문에 증상은 똑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거의 중요한 증상. 근데 얘가 수술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신경과는 이제 신경계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경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추신경계가 있고 말초신경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뇌, 그 다음에 척수, 요 문제를 중추신경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말초신경계는 말초신경, 그 다음에 근육, 그 다음에 근신경계 접합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경과나 신경외과는 어떤 증상이 생겼는데 우리가 검사를 했어요. 객관적으로 머리 사진을 찍든 척수 사진을 찍든 아니면 다른 검사를 해서 이게 문제가 있으셔서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라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신경과나 신경외과다. 근데 그 둘은 수술하냐 안 하냐, 이렇게 차이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정신과는 뭐냐면 본인이 불편하세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는데 검사를 다 하는데 검사에서는 그냥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경과나 신경외과에서는 신경학적 검사라는 걸 하는데 그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어떤 곳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증상들이 이렇게 생기고 어떤 우리가 신경학적 검사를 했을 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맞지가 않고 본인은 불편하고, 근데 검사를 했을 때 정상이고 객관적인 검사를 했을 때 그러면 정신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신경과는 그런 게 신경과고요. 그래서 신경과는 치매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뇌경색, 그 다음에 두통도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지러움증, 그 다음에
치매, 그다음에 말초신경병, 뭐 근육병, 파킨슨병, 뭐 무지하게 많죠. 수면장애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래서 요 기억력 관련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할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치매가 뭐냐면 치매는 주로 노년기에 많이 생기며 우리나라에서 현재 심장병, 그 다음에 암, 그 다음 뇌졸중에 의해 이후로 네 번째로 이제 사인이 높은 거다. 아까 뇌졸중은 말씀드린 것처럼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포함해서 뇌졸중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여기 2022년 데이터인데요. 지금 65세 이상 치매 환자 추정입니다. 지금 20년에 80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래서 급격히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2050년이 되면 300만이 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지금 2021년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 사이라 그러면 한 90만 이 정도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치매가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그러니까 사인이 높은 병이고 그 다음에 치매가 환자가 급격히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 치매가 뭐냐를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치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를 보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이제 잘 하시던 분이에요. 하시던 분인데 인지기능이 장애가 와서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거를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잘 하셨던 분이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을 때를 치매라고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인지기능이 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인지기능이 대충 아시면 안 되고요.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인지기능이라는 거는 기억력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기억력도 있지만 진압력, 판단하는 능력, 이해력, 계산하는 능력, 말씀하시는 능력, 학습 능력, 사고력 뭐 이런 것들을 인지기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력만이라고 꼭 생각하시지 말고 물론 뒤에 나오는 제가 하나의 말씀 제일 흔한 걸 말씀드릴 건데 이제 알츠하이머 얘기를 할 건데 이제 그거는 물론 기억력 얘기가 많지만 어쨌든 간에 다양한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치매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뇌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를 간단히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전두엽이 이제 앞쪽에 있는 뇌거든요. 여기가 이제 판단하거나 성격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판단력이 떨어지고 성격이 이상해지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쪽에 측두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기억력이랑 관련되는 겁니다. 잘 안 들리시나요? 네, 그래서 기억력이랑 언어를 담당하는 게 이제 측두엽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후두엽이라는 게 이제 뒤에 이쪽이거든요. 여기가 시력과 시각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정엽이 이제 이쪽인데, 이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가 시공간, 계산 뭐 이런 능력을 담당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매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면 꼭 기억력만이 아니고요. 다양한 인지 기능의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상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요거 치매가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라고 보면 우리가 치매를 나눌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치료가 가능한 치매, 그 다음에 치료가 불가능한 치매, 뭐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더 이렇게 세밀하게 나누면 치매 예방도 될 수 있고 치료도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비가역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크게 그냥 치료할 수 있는 치매, 치료가 안 되는 치매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치매, 가짜 치매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일단 살짝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치매의 원인을 보시겠습니다. 치매의 원인은 뭐 질환은 다양하다. 이런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치매의 원인 질환으로는 다양하다.
이게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의 자체가 다양한 인지 기능의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 그러려면 어떤 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알츠하이머 병처럼 퇴행성으로 노인성 치매처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3대 질환 원인은 알츠하이머, 이제 소위 말하는 제일 걱정하시는 것들이 알츠하이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혈관성 치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루이체 치매인데 이 혈관성 치매를 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게 뇌잖아요, 뇌, 그죠? 요 뇌가 이런 기능들을 하는데 아까 혈관성 치매라는 건 뭐냐?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치매를 일으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라는 건 뭐냐면 뇌혈관이 막히거나 뇌혈관이 터지거나 그러면 이 전두엽 쪽으로 가는 혈관이 막혔다 치면 이 전두엽 기능이 상실이 되는 거고 두정엽 쪽으로 가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두정엽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매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혈관성 치매라는 거는 결국은 뇌졸중이랑 연관이 되게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혈관성 치매 이제 뒤에 보면 치매의 무슨 예방 얘기가 쭉 나올 건데 예방할 때 되면 뭐 혈압 얘기 나오고 무슨 당뇨 얘기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담배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얘기들이 결국은 뇌졸중의 위험률이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노인성 치매고 이게 알츠하이머가 노인성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혈관성 치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전체 치매의 50에서 60%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아마 나오네요. 아이고.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은 흔히 발생되는 치매 원인인데 전체 환자의 50%를 차지한다. 그 다음에 뇌졸중 후에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는 10에서 15%. 그 다음에 이렇게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15% 정도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픽경 뭐 이런 것들은 잘 모르셔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뇌손상 당하면 치매 생길 수 있다. 그건 뭐 당연하게 추론할 수 있는 건데 요거를 이렇게 나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치료가 가능한 치매, 그 다음에 치료가 불가능한 치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비가역적이라는 얘기가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세 드셔서 퇴화되면서 그냥 생기는 치매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가역적 치매라는 게 치료가 가능한 치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하실 수도 있어요. 요 내용이 이거 왜 안 되죠? 요 가역적 치매라는 게 그래서 요 볼게요. 대사성 치매, 뇌종양, 뇌손상, 영양결핍에 의한 치매 이런 것들이 치매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요거에 중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치매 증상 유발할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머리 쪽에 다치신 분들 경막과 출혈, 그 다음에 정상압 뇌수종 이게 뭐냐면 여기 저기 우리 모치님 가셨구나. 그 모치님 저기 누구죠? 민재숙 자매님이세요. 이게 정상압 수두증이라는 뇌수종이라는 게 이게 민재숙 자매님이 갖고 계신 건데 이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 기억력도 떨어지면 걸음걸이도 이상하시고 그다음에 소변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이게 이제 정상압 수두증이고요. 그다음에 뇌종양도 뭐 뇌종양이 어디 위치에 생기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 비타민 B2 이거 12번하고 그다음에 엽산이 부족해도 치매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가 가능한 치매, 가역적 치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인은 문제를 해결하면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반가역적 치매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혈관성 치매를 말하는 거예요. 혈관성 치매. 뭐냐면 이게 딱 생겼어요. 생겼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풍이 원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 요인이 요거니까 한번 생기고 나서 치매 증상이 생겼는데 예방적으로 계속 요걸 관리하면 이게 이제 완전 치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치매는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반가역적 치매라는 얘기를 쓰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고혈압, 심장병, 당뇨,
동맥경화, 고지혈증, 흡연 이거 다 뇌경색의 위험 요인이거든요. 뇌졸중의 위험 요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험 요인을 관리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인지기능 개선제, 그다음에 항혈소판 제제나 항응고제는 뇌경색을 재발 방지하려고 쓰는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건데 퇴행성 뇌질환에 의한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제일 많아요. 알츠하이머 치매. 그다음에 전두축적 치매인데 알츠하이머 치매가 이제 기억력부터 서서히 망가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전두축적 치매는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앞쪽이 계획하고 성격 뭐 이런 거랑 관여됐다고 그랬잖아요. 성격 난폭해지면서 이상해지는 게 이제 그거부터 시작하는 게 전두축적 치매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위험 요인이 고령일 때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5%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가족력. 저항력이 더하고 우울증 있으시면 더하시고 여성이 더하시고 머리 다치는 적 있으면 더하고 흡연이 더하다. 그래서 초기에 진단을 받으면 인지기능 개선제를 통하여 질병의 진행을 지연한다가 합니다. 지연한다. 뒤에 얘기 또 할 거예요. 그다음에 중기 이후에 정신행동 증상에 대한 재증적 치료가 병행이다. 결국은 얘는 낫는 게 아니고요. 더디게 한다 이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할 거는 뭐냐면 이제 치매 위험 요인을 보시게 되면 음주가 2.2배고 흡연이 1.6배, 뇌손상이 2.4배, 우울증이 1.7배, 그다음 혈압 있는 사람, 당뇨 있는 사람, 비만 있는 사람, 운동 부족일 때 이 정도의 위험 요인이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 보시면 뇌졸중이랑 되게 비슷한 그 위험 요인이라고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하고요. 요거가 궁금하셔서 요건 조금 자세히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게 정의가 뭐냐면 뇌가 이렇게 있으면 뇌가 여기 요 겉으로 이렇게 피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우리 상피세포 할 때처럼 이렇게 피부할 때 그 피부 요 피질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점진적으로 퇴행이 돼서 생기는 겁니다. 퇴행이 돼서 기억력과 언어 기능의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이게 제일 먼저 생긴다는 얘기예요. 기억력이 판단력과 방향 감각이 상실되고 성격도 변화되어 결국 자신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이 상실되는 병이라고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흔한 원인이고 전체 치매 환자에서 50에서 60이다. 어느 데이터에서는 80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우리 국내 유병률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없지만 뭐 이렇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죠.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이가 가장 중요한 인자입니다. 중요한 위험 인자고 나이에 따라 매 5년 사이에 2배 정도 유병률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뭐 90세 이상에서는 유병률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90세 이상이 되면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연배가 너무 많으셔서. 그래서 이거는 연구하기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적 요인도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고요. 이게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가족력이 어떻게 되냐 그러는데 가족력이 5% 정도밖에 없고요. 근데 특징적인 거는 더 일찍 발병을 하고 절체 알츠하이머 병의 5%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으시면 5% 정도, 100명 중에 5명 이렇게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증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양한 영역에서 인지기능 장애를 보인다. 이건 치매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 당연한 얘기일 거고요. 그다음에 증상은 서서히 시작되고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는지는 잘 모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억장애가 가장 처음에 생기고요.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기억장애가. 그래서 초기에는 이건 제가 일부러 다 적어드린 건데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아까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최근에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나 최근에 있었던 일의 내용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이러한 기억장애가 시작을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그렇지만 이게 최근 기억이 안 나는 거기 때문에 옛날 기억은 다 기억을 하세요. 왜 예를 들면 제가 외래 이제 어르신이 오면 기억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만약에 11시쯤 오신다고 그래요. 그럼 보호자분이랑 같이 오거든요. 따님이나 아드님이랑 같이 오면 아침 식사 같이 했냐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같이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물어봐요. 이 부친이나 모친한테 아침 뭐 드셨어요? 그럼 밥 드셨대요. 그럼 밥 무슨 밥 먹었는지 얘기하라고 그러고 반찬을 다 얘기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김치 먹었다고. 그러면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김치 먹었냐고 이렇게 물어봐 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잘 못하세요. 실제로 못하는데 고향 주소 얘기해 보세요. 뭐 이런 거 하면 다 얘기하세요. 태어난 거 뭐 이런 거 다 잘 줄줄줄 얘기하는데 이제 가서 최근 거에 기억을 못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 기억은 비교적 잘 유지된다고 이렇게 됐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시면 옛날 기억도 못 하세요. 그 다음에 대화 중에 말하고자 하는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거나 방금 전에 한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장애가 흔하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인 언어장애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초기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병이 이제 진행하면 상대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말수가 좀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결국에 말을 전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를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기억장애하고 언어장애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시공간 영역, 공간지각 장애를 발생한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 물건을 놓아두거나 놓아둘 물건을 찾지 못한다. 그 다음에 잘 알던 길에서 길을 잃거나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못 찾기도 한다. 복잡한 그림을 따라 그리지 못하고 운전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게 발생을 한다. 이게 한 초기부터 이런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언어하고 기억 장애가 시작하면서 이런 증상까지 동반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심해지면 실인증까지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아들 얼굴 모르고 딸 얼굴 모르고 이제 이런 게 실인증인데 주로 중기 후기부터 나타난다. 그래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잘 알아보지 못하게 되고 심해지면 가족과 배우자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실행증이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평소 사용하던 물건 사용하지도 못하고 옷 입을 때 막 속옷을 바깥에 입고 막 겉옷붙어 입고 막 이런 실수들도 많이 하시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알츠하이머, 걱정하시는 알츠하이머 노인성 치매의 증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전두축적 치매라는 게 있고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게 있는데 알츠하이머 치매는 이제 기억력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서 이런 증상이 생긴다. 전접기능 장애가 온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전두축적 치매는 이 증상부터 먼저 오고 더 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순서가 좀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병이 진행되어서 뇌 전두엽을 침범하게 되면 문제 해결, 추상적 사고, 결정 내리는 게 힘들고 판단력도 떨어진다. 이렇게 돼서 여행도 못 가고 사교 모임도 못 하고 주식 투자도 못 하고 사업 같은 일을 이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얘기는 알츠하이머병 얘기입니다. 병의 초기에는 주로 기억 장애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전두엽 기능이 이제 점점 이제 침범을 하게 되는 거여서 전반적으로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코스를 알면 되십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행동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는 경우는 이 뭐 인지기능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행동이 이상해져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행동 이상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행동과 그러니까 이상 심리 이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 이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행동이 공격적으로 변하고 의미 없이 주변 배회하고 부적절하게 성적 행동을 하고 보호자를 쫓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악담하고 막 잠 안 자고 막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행동적으로. 근데 심리 증상으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증, 환각, 망상 등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병원을 입원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중기 이후에 많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이 중등도라는 얘기에 경증, 중등도, 그 다음에 중증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등도라는 거는 거의 사이라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시장 보기도 어렵고 돈 관리하기 어렵고 집안일 안 되고 음식 준비하기 어렵고 이런 것들이 진행을 한다. 그래서 결국은 더 심해지면 말기 환자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흡인성 폐렴, 요로 가면 폐혈증 같은 걸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점점 치매가 심해지시잖아요. 그러면 치매 환자는 당신은 불편한 게 없다고 말씀하세요. 본인은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주변 분들이 이제 보호자분들이 엄청 불편하게 된다.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조금 진행하신 분한테 여쭤봐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 잘 지내셨대요. 그러면 불편한 거 없었어요? 그러면 없대요. 근데 옆에서 남편은 이러고 인상 쓰고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치료 목표를 볼게요. 아까 이게 퇴행성이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비가역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은 이겁니다. 증상을 완화시키고 병의 급속한 진행을 억제시킨다가 치료적인 개념이고,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환자뿐만 아니라 간병하시는 분이나 보호자분들까지도 힘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이게 치료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가 남한테 피해를 이렇게 딱 긋게요. 여기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렇게 사시는 거다라고 치면 발병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날이 여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더디 가서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이거를 이렇게 하게 해서 정상으로 만든다는 게 아니고, 약을 안 드시면 이렇게 돼서 요 기간만큼 주변 사람들이 엄청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만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알기 쉽게. 이게 내내 이제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매가 있는데 좋아진다, 이거는 아니에요. 간혹 약 먹어서 유지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은 있지만 좋아지진 않습니다. 만약에 좋아졌다라 그러면 치료 가능한 치매, 일명 가짜 치매라고 그러거든요. 아까 가짜 치매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가짜 치매의 제일 대표적인 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상. 그러니까 우울증이 같이 있는 경우 그 우울증 약 먹으면서 이게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엄밀하게는 이게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비약물성 치료가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단순한 환경, 안전한 이런 환경, 일과 피해에 따라 단순하고 반복. 이게 보면 치매 환자들을 약물 치료 말고 이렇게 비약물적인 치료를 할 때 보면 되게 그래요.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규칙적이고 이런 얘기들이 되게 나와요. 보시게 되면 다 그런 얘기예요.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그 다음에 이 청각하고 시각이 떨어진 분들은 이게 요걸 빨리 해결을 안 하시면 치매 환자라고 오인을 받아서 더 나빠진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정신적 증상을 예방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문제 행동이 나타나면 우선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 방법을 적용하는데, 그 방법은 환경치료, 지지적 정신치료, 행동치료, 회상치료, 인지치료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궁금해하시는 게 약물인데, 약물은 그냥 2개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FDA 공인받은 약은 이렇게 2개인데, 하나는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라는 게 있고 메만틴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초기, 중기 주로 처음부터 쓸 수 있는 약이고요. 얘는 후기 단계에 쓸 수 있는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위 이제 그런 약들이 있으실 거예요. 병원 가면은 뇌기능 개선제, 뇌 영양제, 그런 약은 아니에요. 이거는 치매 치료제입니다. 그런 약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요. 이제 그런 약들은 뒤에 또 설명을 할 건데, 그거는 직접 치매하고는 치료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이 뒤에 나올 그 경도인지 기능 장애 때 쓰면 좀 도움이 될 만한 약,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끄실 것 같은데, 예방이 있네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는데, 자, 예방을 보시게 되면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2번째로 취미 생활을 갖도록 하고, 3번째로 두뇌 활동을 많이 한다. 그래서 보고, 4번째는 친구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가능한 한 사회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5번째,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한다. 그 다음에 6번째, 체중을 관리하여 살이 찌지 않고 정상 체중을 유지하도록 한다. 7번째, 추운 날씨에 외출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그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다음에 왜 원인, 이유가 뭐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한번 보시면 되고요. 변비를 피하도록 한다. 음주, 담배, 카페인 등을 삼가도록 한다. 난청이나 시력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데 지장을 주며 치매 환자를 의심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인데,
요게 이제 나라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나라에서 하는 거고요. 뭐 일주일에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담배 피우지 말고 신선한 과일, 채소, 생선 먹고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3가지 권하고 3가지 금하고 3가지 챙겨라 이런 내용이고, 3가지 권하는 거는 운동,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고, 그 다음에 식사를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시고, 그 다음에 독서를 하라, 열심히 부지런히 읽고 쓰라 그러고, 3금, 그래서 술 먹지 말고,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드시라고 그랬고, 금연, 담배 피우지 말고, 뇌 손상 예방, 머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고요. 그다음 3가지를 행하라, 건강검진을 해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가족과 친구에게 자주 연락하고 만나라. 그 다음에 치매를 조기 발견하니까 매년 보건소에서 검진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이 3권, 3금, 3행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입니다. 이게 좋은 음식이고요. 등푸른 생선, 감자, 우유 및 유제품, 호두, 카레, 콩, 검은 참깨, 미역, 해조류, 시금치, 브로콜리 뭐 이런 것들이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세대별 치매 예방 수칙인데 청년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청년이 없으시니까요. 그냥 장년기를 보시게 되면 생활 습관에서 오는 병은 꾸준히 치료하세요. 생활 습관에서 오는 병은 동네 의원과 보건소를 통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장년기에 우울증들이 좀 오기 때문에 우울증이 의심되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짜 치매의 가성 치매, 가짜 치매의 제일 대표적인 게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챙기셔야 될 거예요. 꽤 있으신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년기입니다. 노년기. 매일매일 치매 예방 체조를 하세요. 그래서 뇌신경자극을 자극하는 손, 안면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 되는데 이거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뺐거든요. 그래서 치매 예방 체조 이거 구글 치면 다 나와 있는데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이건 뺐습니다. 근데 궁금하시면 참아보시면 맞아요. 박수 치는 것도 있습니다. 박수 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나 경로당, 우리 어머니 2군데 다니신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맞죠? 어머니 2군데 다니죠? 경로당 2군데 다니셨나? 복지관 경로당에 가면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 조기 검진, 이거 1년에 한 번씩 이제 하시면 좋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일단 알츠하이머 치매까지 거예요. 제가 알고. 자, 치매를 잠깐 정리를 해야 그 다음 거 되게 금방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인지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인지기능이라는 게 기억력만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뭐 계산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인지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의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어서 평소에 잘하던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게 치매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 말하는 게 소위 그냥 노인성 치매만을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닌 경우들이 꽤 많아요. 특히 65세 이상 분들에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우리가 치료 가능한 치매 크게 3가지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내과적인 게 뭐가 있냐면 당뇨 조절이 안 돼도 그래요. 당뇨 조절이 안 돼도 치매 증상 유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 기능, 우리 간송혼수라고 말씀하시나요? 간송혼수. 간 기능이 안 좋아서 치매 증상처럼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콩팥 기능이 안 좋아요. 요독증 같은 게 있어서 그래서도 치매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뭘 아셔야 되냐면 콩팥 기능, 그 다음에 간 기능, 당이 조절되는지 봐야 되고 내가 우울증이 있냐 없냐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젊은 분들은 내가 갑상선이 저하증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장년 어르신들한테는 그거를 꼭 염두를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약 때문에도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약이요. 예를 들면 통증약 중에 울트라셋이라는 약이 있는데 굉장히 센 약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약물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약물. 그 다음에 고혈압 약물 중에서 일부 그런 게 있고, 통증약들이 주로 그런 약들을 많이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염두를 하셔야지 무조건 내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나 치매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치매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랑 헷갈리지 않은 걸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제 경도 인지기능 장애인데 정의만 잘 볼게요.
정상 노화에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하는 과정 사이에 놓여 있는 단계로 알츠하이머 치매 전 단계로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도인지 기능 장애는 1년에 10에서 15% 정도 치매로 이행하는데 정상인은 1에서 2%밖에 진행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건망증과 구분해야 되는 병적 인지 저하 단계다. 이게 중요해요. 건망증 얘기가 나왔는데 건망증과 구분하여야 할 병적인 인지 저하다. 이 얘기 뭐냐면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죠? 병적이라는 게. 근데 이제 건망증은 병적인 의미가 아니라 순기능이 더 많은 거거든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도 인지 기능 장애 진단은 뭐냐면 5가지인데 요게 볼게요. 요게 이제 치매 진단 기준입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DSM 뭐 이런 게 있는데 치매 진단 기준이 안 맞아요. 근데 일상생활에 전혀 이상이 없고 전반적인 인지 기능은 유지를 해요. 근데 환자나 아니면 보호자가 우리 남편 기억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좀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일단은 호소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뭐냐면 이게 검사가 있어요. 신경심리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병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실제로 기억력 부분에서만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 이러면 얘를 경도인지 기능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기억력만 호소를 해요. 다른 인지 기능은 멀쩡한데 기억력만 내가 좀 불편하다고 호소를 하고 실제로 검사를 해봤더니 이게 동일 나이, 내가 만약에 53이면 내 나이 또래의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기억력이 떨어진다라고 그러면 그게 경도인지 기능 장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10에서 15%가 치매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치매로 잘 이행되는지가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적 사파 기억이나 지원 해상이 가장 중요한 소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문제 해결 능력이나 판단력, 그러니까 전두엽 앞쪽에 이 앞쪽에 문제 있는 이게 더 예측된다는 보고도 있고 언어 능력이나 시공간 지각력 이쪽이 더 잘 나타난다, 이행이 잘 된다는 보고도 있고요. 이래서 경도인지 기능 장애는 그러니까 치매를 잘 알고 계시면 경도인지 장애는 쉽게 알 수 있으면 됩니다. 다양한 인지 기능의 장애가 아니고 기억력만 망가졌는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근데 경도인지 기능 장애는 병적으로 약간 좀 많이 불편하다 이런 느낌인 거고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건망증이라는 건데 보시게 되면 건망증이라는 거는 한자에서 우리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내가 어디 기사에서 내가 따온 거예요. 건강할 건 굳셀 건자에 이질망자의 조합은 삶에 있어서 순기능이 있음. 이게 뭐냐면 건강을 잃는 증상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순기능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순기능이면 좋은 의미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건망증은 병적 인지 저하를 칭하지는 않고요. 뇌가 새로운 정보를 등록하지 못하거나 저장된 정보를 꺼낼 여력이 없는 상태를 지칭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잠 못 자서 스트레스 많아서 과로해서 우울하거나 심란해서 뇌가 휴식을 취하지 못해서 건망증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뭔가 좀 기억력도 뭐 이런 거 갖고 뭔가 불편하고 그러면 이런 게 있냐는 거를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게. 잠을 잘 못 잤는지,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지, 과로했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는 이제 이게 인터넷이 잘 되니까 계속 정보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과도한 수준의 외부 자극에 매몰되는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건망증이니까 자, 그 다음 치매, 그 다음에 경도인지 기능 장애, 건망증은 이제 구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의사들도 많이 헷갈려 하는 건데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세요. 뭐냐면 선망. 선망이 뭐냐면 정의를 보시면 일시적인 정신 상태 혼란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 10명 중 1명 이상이 경험을 한다.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헛것을 보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기도 한다. 이게 선망인데 하나씩 볼게요. 수술을 받은 노인에게 비교적 흔한 증상인데 수술 후유증으로 골절, 외살 등으로 수술한 이후 뇌에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수면제, 진통제 등의 부작용 등으로 이게 보시게 되면 선망의 원인 질환 보면 뇌질환, 뭐 약물, 뭐 이런 거 아까랑 보면 치매랑 좀 비슷해요. 보면 치매랑 약간 비슷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증상은 감별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게 되면 수면장애, 환시, 진압력, 공격적 행동, 사고장 이거 치매 환자에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치매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선망은 몇 시간에 며칠 내에 발병을 해요. 갑자기 발병을 해요. 그 다음에 치매는 초기에는 의식 수준에 전혀 이상이 없지만 선망은 의식의 수준이 떨어집니다. 해롱해롱거리고 졸려하시고 뭐 이러거든요. 그 다음에 각성 수준도 정상적이지만 초조하고 흥분하고 혼미스럽다. 그 다음에 인지 기능 장애 유병은 이건 뭐 계속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며칠에서 몇 주면 끝난다. 회복될 가능성은 치매는 점점 안 좋아질 거고요.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회복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치매, 그 다음에 경도 인지 기능 장애, 그 다음에 건망증, 그 다음에 선망.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치료적인 것보다는 이 상태를 좀 잘 아시는 게,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자세히 했던 거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병은 조금 이제 그런 식으로 발현을 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빨리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걸로 마치고요. 질문을 받겠습니다.